자, 조국이 오늘 장윤선의 취재 수첩에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일단 본인의 이제 출마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고요. 요거 이제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선거 연대 문제, 통합 문제, 요걸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외의 지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가치 비전 철학에서 정반대일 건데 예. 이준석 의원이 그 화성에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는 아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 길을 갈 생각입니다. 이준석 화성 당선의 길을 갈 생각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혀 의외의 뭐 기자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지금 재보궐만 하더라도 특정 현재 지금 확정된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되게 되면 또 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보궐선거만 얘기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리가 비게 되어 있고 네. 또 아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조국혁신당 후보 진영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네. 저는 조국혁신당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자신의 정치적 진로 외에 조국혁신당의 진로를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조국혁신당 내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가야죠. 어디든. 예, 어디든 간다. 네, 예.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영남 지역 어디든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는 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아픈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영남 지역 출마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내일인데요. 부산의 구포시장에 그런가요? 예, 전재수 의원 이제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네. 전재수 의원이 그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적극 공략한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 만약에 그 지역 출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다 열려 있고요. 다 열려 저는 있다.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과거 이제 뭐 총선 시기에 네.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롯데 자이언트 팬이라고 또 막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좀 황당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부산 또는 대구 외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뭐 어디서 뭘 하니 별로 관심이 없다. 예. 그런 말씀. 자, 요 인터뷰에 조국이 천기 누설을 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천기 누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보여내 드렸어요. 아니 그 전에 참 전 조국은 모자라도 크게 모자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 본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준석이를 본받았습니까? 아니 그냥 본인이 내가 자력으로 나가서 당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정치에 뭐 포문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의 뭐 본인이 이준석과 뭐 성향은 다르지만 이준석의 화성 당선은 본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준석이 화성에서 자력으로 당선된 것만 본받은다고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준석을 본받을 만해 이렇게 워딩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준석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 이준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욕먹는 놈을 굳이 롤모델이라고 걔가 뭐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많은 정치인 중에 아니 예컨대 뭐 이해찬 전 총리의 예를 들 수도 있잖아요. 머리가 돌아가는 경우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세종에서 당선된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당에 실패를 했지만은 이해찬 전 총리처럼 자력으로 승부를 해서 제가 국회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해찬 파리도 하고 그럼 또 이해찬 총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국이 불쌍하네. 그러고 이제 좀 찍어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준석이 내 롤모델이야. 이준석을 본받을 만해. 나는 이준석이 될 거야. 나는 이준석이처럼 살아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인태 전 의원이 뭐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남 좌파 역할을 해라.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정치 지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물하고 본인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이준석이랑 뭐하러 본인하고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듭니까? 예? 바보인 거지, 바보.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일단 한동훈한테 관심이 없다.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즉 대구 아니면 부산에 나올 건데 본인은 한동훈에 관심이 없고 엮이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므로 자 일단 영남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조국이 출마할 지역은 영남권이 아니다. 요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한동훈하고는 엮이지 않는다. 즉 부산이나 뭐 대구는 나갈 이유가 없고 부산 쪽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능이 딸려가지고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한테는 본인 딴에는 이제 다 잘 돌려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한테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엔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평택 아니면 군산일 가능성이 높죠. 예. 아니 저기 인천은 어렵잖아, 그죠? 수도권에서는 나올 때 서울에는 나올 데가 없고, 예. 그 인천 쪽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지금 얘기한 곳이 평택하고 군산밖에 없어요. 인천은 뭐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대변인이 완전히 그 알박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가봐야 뭐 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군산 쪽에 나가는데 본인은 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당에서 나가라는데 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뭐 군산 출마 추대위원회? 예? 뭐 그런 게 만들어졌어. 군산 출마 추대위원회. 그래서 군산으로 지금 조국이 출마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여론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그러면 답이 나온 거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군산에 나가겠다 이랬다가는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막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군산에 나간다. 왜냐하면 평택 나가가지고 못 살아와요. 살 수가 없어. 거기서. 이준석은 보수표를 갈랐으니까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당시에 어쨌건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뭐 확인이 됐긴 했지만은 그 뭐 주택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이준석과 같은 상황이 평택에서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지금 조국은 군산으로 지금 출마를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굳힌 거 아닌가. 군산으로 나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 그리고 어쨌건 군산에서 조국당하고 정청래가 전북 지역에 열심히 밭을 갈았기 때문에 군산에 본인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조국이 부산이나 지금 부산 분위기 좋은데 부산 가서 설치고 다니고 한동훈이랑 주접 떨고 다니면은 전재수 후보한테까지 그 똥물이 튀길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부산 경남 분위기 좋기 때문에 절대 거기 조국이 껴들면 안 된다. 이런 거고 평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택 쪽 선거에 조국이 또 설치고 다니면은 수도권 경기 지역도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경기 지역이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경기 지역에 또 불똥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민주당의 홈그라운드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군산에다 묻어야 된다. 군산에 묻는 게 이게 제일 보기가 좋다. 그리고 군산에서 떨어지면요. 예컨대 평택에서 떨어졌다. 부산에서 떨어졌다. 뭐 이거는 그래도 거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조국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졌나보다 이렇게 되지만은 군산에서 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무리수야. 최악의 무리수. 제일 좋은 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어딜 나가도 어차피 승산이 없어요. 조국은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전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 승산이 없다. 그래서 어딜 나가도 죽는 판인데
죽을 판에 가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조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죽을 때 가가지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이거죠. 그나마 떨어지고라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한동훈이 끌어안고 죽는 게 이제 제일 좋죠. 한동훈이랑 같이 죽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이 논계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정치를 할 때는. 근데 그런 머리가 돌아가나. 군산 간다고 이길까? 군산에서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호남에서도 버린 조국. 그거 어떻게 재활의 재생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한동훈이 끌어안고 죽으면은 야, 한동훈이 죽인 조국 이렇게 된다고. 응? 한동훈 끌어안고 죽으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살 길은 한동훈 스토킹하는 게 그나마 살 길인데 본인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군산에 나가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지금 군산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산이 조국의 저는 무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인터뷰에서 합당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했어요. 요 얘기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연대와 통합 문제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정청래 대표께서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갈 길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최고위, 의원총회, 당무위, 전국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딱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도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가자. 아니다. 민주당과 합해서 큰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으로 가자. 이렇게 두 가지 갈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점에서 열려 있었고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지분 싸움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에 니은자도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거의 싸움이 벌어지고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토지 공개념이 뭐 빨갱이 좌파다고 공격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논의가 되게 되면 통합은 불가능하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 없이 저에 대한 공격이든 저희 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색깔론을 편다거나 이러면 그건 뭐 통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합당 논의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민주당 안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공격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통합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얘기를 또 꺼내면서요. 이현주 의원이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당을 공격하면은 합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현주 의원은 합당을 못하게 하려고 조국을 공격한 거잖아. 합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국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계속 조국당하고 합당하기가 싫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조국은 합당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면 합당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합당이 불가능하대잖아. 그러면 합당을 막을 방법이 여러분 답이 나왔네. 어? 조국이 답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이현주 의원만 좀 희생을 하면 돼요. 좀 욕을 드시더라도 조국을 계속 공격하면 돼. 그럼 합당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한 사람만 애를 쓰면 되는 거네. 이현주 의원이 계속 조국을 공격하면 합당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현주가 공격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죠, 여러분? 조국이 드디어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줬어. 이현주가 계속 조국을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면 합당은 불가능하다. 이현주 의원 파이팅입니다. 아니 저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제가 볼 땐 그런 인식도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얘기나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현주 의원은 계속 조국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럼 합당은 안 된답니다. 불가능하다. 이현주 파이팅입니다. 자, 요 합당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저기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합당과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이고 송영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해.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조국 당과의 문제,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당 대표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만 우리가 당 대표로 만들면은 합당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100% 일치했습니다. 통합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송영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100% 일치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시면 제가 당대표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지방선거에 통합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이유가 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공학적으로 뭐 조국당 3% 보태가지고 이기고 이런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내란을 진압하는 선거다. 장동혁 체제라는 것이 한동훈도 자르고 이번에 배현진 뭐 법원에서 정지 판결이 났잖아요. 가처분 인용됐어요. 이렇게 보수 합리 세력이라고 속칭 일컫는 세력을 다 잘라내고 완전히 지금 고성국, 전한길, 전광훈 이런 사람들의 포획된 극우 정당, 네. 반체제 정당, 내란 수괴범을 윤어게인을 외치는 정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철저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지. 몇 프로 부족하니까 조국당 3%가 있어야 이긴다. 이렇게 접근할 싸움이 아니다는 거고. 네. 물론 조국당 후보가 나와서 어느 지역에 지지도가 일정 있으면 그 지역에 한해서 선거 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거를 합당을 해서 네. 얻은 것 플러스 또 마이너스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주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승리할 각오로 가고 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진보당 후보가 한 10에서 15%가 나와요. 네. 그럼 거기는 나는 선거 연합을 해야 한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시 정부를 뭐 부지사를 진보당이 주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분야로 선거 연대로 승리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뭐 대표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당과의 통합은 가야 할 길이라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과연 그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좀 제시했을 때 예.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 있어요.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면 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1, 2등 결선 투표하면 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결선 투표제 소선거구제라는 이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진보 세력이 통합해야 된다고 강제 통합을 해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굳이 대선을 앞두고도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송영길 대표의 이제 통합론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지방선거는 자력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선거연대가 필요하면 지역별로 해야 되는데 조국당하고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울산이죠. 예. 울산 얘기를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뭐 판을 읽는 게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당하고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문제, 심지어는 뭐 진보당에 부시장 자리 정도 하나 줘서 공동 지역 정부를 구성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울산에서는 그런 경우는 대담하게 선거연대를 해야 돼요. 공동 지방 정부 구성하자. 그래서 진보장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주고 그렇게 선거연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김상욱 의원이 하고 뭐 부시장은 진보당 후보가 하고 아니면 뭐 저기 구청장 정도를 이제 진보당 쪽에 단일 후보를 밀어주는 것도 진보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어요. 울산에서 이제 진보당이 구청장이 됐던 뭐 북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진보당이 강세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민주당이 밀어주고 울산 시장은 이제 진보당이 민주당을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조국당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은 그거는 선거연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어쨌건 뭐 죽 서서 개줄 수는 없잖아.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조국당 후보 중에 일정의 유의미한 그런 이제 득표율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또 선거연대를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건 지역별로 하면 되는 문제다 이거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대선 때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합이. 그래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송영길 대표가 추진을 했었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개헌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자. 그러면은 이게 굳이 무슨 맨날 후보 단일화니 통합이니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갈등 생기고, 그거 뭐 2% 3% 때문에 후보 선거연대 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그 부담을 지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선거제도를 지금 변화를 주는 게, 그래서 그 다당 구조로, 다당제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이게 현명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더 이상 선거연대니 뭐 합당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정치 제도를 만들면은 이거 가지고 지지층들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당은 조국당의 길을 가고, 저는 진보당은 진보당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조국당이나 진보당이 미워서 뭐 합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조국이 아까 인터뷰하면서도 그 조국당의 DNA를 존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현주 의원 공격하고, 또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정부 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 그거를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으면은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현주하고 조국이 예컨대 최고위원회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현주 의원과 조국이 최고위원회에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이런 모양새만 나오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조국은 쇠빙선 하고 싶으면은 가서 얼음 깨라는 거야. 진보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진보의 길을 가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색깔의 정치를 해라. 왜 민주당 쇠빙선 얘기하면서 자꾸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중도 보수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냐고. 뉴 이재명을 조국이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민주당이 외연 확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영길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소영길 대표님이 당대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니까, 소영길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합당은 물 건너 가겠네요. 그죠? 예. 대선 직전에도 합당을 할 필요가 없다.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조국은 영원히 쇠빙선의 길로 가야 되네. 우리가 문제 해결이 쉽네요. 그죠? 여기 합당 반대하시는 분들, 조국이 싫으신 분들, 조털레유가 싫으신 분들은 송영길 당대표로 만들면은 절대 합당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개헌 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내각제니 어쩌니, 그 내각제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개헌을 해야 되잖아. 개헌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연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을 해야 되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결선 투표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총선 때, 이번에는 뭐 5.18 개헌만 하고, 다음 총선 때 연임제하고 결선 투표제하고 두 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할 수 있게 200석 만들고, 그러고 하면 되겠네. 송영길 당대표 만들면 그냥 다 되는 거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 김민석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또 싸우려고 그래. 아니, 송영길하고 김민석하고 생각이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송영길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 송영길 대표가 되건 김민석 대표가 되건 저는 이제 둘 다 좋은데, 이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노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누가 총리를 하는 게 대통령님의 좀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일까? 이거를 뭐 검토를 해보자는 거지. 뭐 김민석이 낫다, 또 송영길이 낫다. 하여튼 기회만 생기면 싸움질이야. 미치겠습니다, 아주 제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그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근데 이건 이제 행복한 고민이잖아. 그죠? 그동안은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안 나오면은 또 정청래가 연임을 할 위험성이 있고,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은 조국당하고 협당을 해가지고 또 조국이 들어와서 설칠 가능성이 있고. 아, 이게 참 답이 안 나와. 근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면은 또 총리는 누가 해? 이런 게 지금 고민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선택지가 우리가 넓어진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송영길 당대표 이렇게 가도 되고, 송영길 당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총리, 김민석 당대표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거는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싸워 또? 뭐가 또 김민석이 더 낫니? 또 송영길이 더 낫니?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